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대장동 일당 중에 남욱 변호사 22일 석방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1일이더군요. 날짜 계산을 하루 잘못해서 오늘 0시 5분쯤이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이 됐습니다. 구속 수감된 지 382일 만이죠. 이제 기자들이 거기서 아마 대기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1년 만에 나왔는데 한 마디를 해달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경선 자금을 왜 마련해 줬냐 여기에 대해서도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지 않고 호텔로 갔다는데 그 앞에서도 오늘은 좀 죄송하다 내일 뵙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내일이라는 게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에 나왔지만 이제 날짜 개념이 좀 희박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재판에 참석을 하거든요. 아마 그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든 왜냐면 할 말은 자기는 정직하게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남욱 변호사의 입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같이 구속됐던 김만배 씨 제가 25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날짜 계산이 하루 그래서 24일 0시에 근데 여기는 그러면 왜 며칠 뒤에 나오느냐 지난달에 모친상 때문에 구속 집행 정지를 당한 적이 있죠. 그 기간을 빼니까 24일 0시에 풀려난다. 그래서 앞으로 남욱 변호사는 어느 정도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김만배 씨는 지금 입을 안 열고 있죠. 근데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은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씨가 이 대장동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김만배 씨가 그 등기부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 천화동인 1호 이 돈의 절반 그게 누구 거냐 이게 사실은 핵심 쟁점이거든요. 그게 이제 700억 중에서 부대 경비와 세금 빼고 428억을 김만배 씨가 아닌 다른 쪽에 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검찰은 그거를 유동균 씨한테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그게 아니고 유동균 씨뿐만 아니고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측근 3인방에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재명 대표 지분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보는 게 훨씬 더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아니 그러면 유동규 씨 혼자 그 700억을 다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정진상, 김용, 이재명 없으면 이 대장동 사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정진상, 김용 세 사람의 몫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재명 대표의 저수지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진상이 김만배한테 그리고 김용이 유동규한테 20억만 만들어줘 이런 요구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수지에서 물 좀 꺼내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훨씬 더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고 이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자 그건 재판이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정진상 씨를 구속 기소한 이후가 되겠지만 지금은 정진상 구속 수사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진행을 해야죠. 그 수사의 첫 번째는 바로 배임입니다. 배임. 임무를 배반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 배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흔히 얘기해서 세 갈래라고 하는데 세 갈래. 후반부로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한 혐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014년 3월 12일 이게 재선 직전이죠. 성남시장. 이때 성남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SBC 이 특수목적법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SBC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결국은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성남의 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화천대유가 누구 회사입니까? 김만배 씨 회사죠.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성남시장이 길을 열어준 거죠. 이 길을 열어줬다는 거에는 보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실무자들의 보고서에 자필로 이렇게 하도록 해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화천대유가 성남이뜰이라는 시행사 SPC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화천대유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이게 배입니다. 그 얘기죠, 배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식으로 아마 변명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 현실적으로 도시개발공사 혼자 이 사업을 하기에는 벅차다. 뭐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법정에 가서 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아마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관련입니다. 이거는 뭐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논란이 되어 왔죠. 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어졌느냐. 이걸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아니 1,800억 정도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굳이 그게 있을 필요가 없었다. 당시 또 그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개발 사업이라는 건요, 부동산 경기는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 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일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면 그걸 민간업자 보고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배임이죠. 여기에 딱 그게 걸려 있는데, 중간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 다음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사실은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딱 잘라서 난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관측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왜? 유동규 씨가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뭐냐면 2015년에 대장동 일당이 이제 유동규 그 당시 본부장한테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마도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양해하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요게 이제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일선 직원들이 보고서를 올렸을 때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보고서가 2번이 바뀌어가면서 없어졌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니 자기한테 올라올 때는 처음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어느 단계에서 했는지는 난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동안 유한기, 김문기 씨가 사라지니까 그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유동규 씨도 입을 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한기, 김문기 씨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유한기, 김문기 씨 헤드가 유동규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실무자들 보고서에는 있었는데 성남시로 넘어가면서 없어졌는지, 이거를 유동규 씨가 알 가능성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상황이 달라졌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뺨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대장동 일당한테 또 남겨준 거죠. 그게 배임이라는 거죠. 이거를 뭐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익 환수라는 미명 아래 사실은 대장동 일당한테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줬다.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성남시는 1,822억만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화천대유는 그러니까 성남에 뜰 지분이 성남시가 50% 플러스 한 주인데 1,822억까지 갔죠. 화천대유는 지분이 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4,040억 원을 배당으로 가져갔다. 이 배당 구조, 이것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종 승인을 했을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배임이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배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유동규 씨가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배임도 입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승낙을 받아서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기여는 아마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지 않을까. 근데 그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문제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배임도 규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배임보다는 훨씬 죄가 무거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배임의 갈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더 무거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은 배당금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혜 분양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7년 4월 달에 대장동 부지가 총 블록이 15개 블록입니다. 이 중에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화천대유에 분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천대유하고 그냥 짬짬이로 계약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머지 10개 블록은 추첨이나 아니면 경쟁 입찰 뭐 이런 걸로 했거든요. 근데 법적인 근거는 이 분양은 추첨이나 경쟁 입찰로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5개 블록을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분양했는데 그럼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도시계획법 시행령 뭐 이런 데 보면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뭐 10가지인가 나옵니다. 12가지인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화천대유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법조계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화천대유가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 거기서. 자, 작년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서 검찰 수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2,350억 원 정도를 수익을 얻었고요. 이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서 분양을 함으로써 2,350억. 근데 아직 분양 안 끝났습니다. 거기서 그냥 중단됐습니다. 분양이 최종적으로 끝나면 3천억 내지는 4천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럼 이거야말로 불법적으로 화천대유한테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3천억 이상을 가져가도록 해줬다. 명확한 배임이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왔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법적 근거를 따지고 했으면 화천대유한테 이런 경쟁 입찰이나 추첨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줘서 화천대유가 3천억 이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줬다. 명백한 배임입니다. 명백한 배임. 이게 아까 얘기한 배당금 4,040억하고 별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 근데 법조계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저도 그 도시계획법 시행령인가 이걸 봤더니 그 예외 상황에 화천대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유한기 씨나 김문기 씨가 증언을 안 해도 충분히 입증 가능한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대장동 배임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대략 3갈래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수의계약으로 5개 블록을 분양해 준 것. 이것 때문에 3천억 원 이상을 대장동 일당 등이 여기서 가져가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 뭐 3인방이든 몇인방이든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 수익을 상당 부분 나눠 가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아니 뭐 3천억 이상이 남을 거 뻔히 보이는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배임이 성립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보름 이상 정진상 실장에 대한 그 구속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진행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배임 수사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이제 12월 8일 9일 이때쯤에 하면, 그로부터는 집중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를 들여다볼 텐데,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임 혐의의 세 갈래, 그 중에서 중요 순서 이렇게 정해서 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이런 자료들을 검찰이 모아서 아마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되면 곧바로 이재명 대표의 소환 문제가 조율에 들어갈 거다. 왜 조율에 들어가느냐? 체포동의안, 구속동의안 이런 것들이 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내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를 어떤 식으로 부르느냐, 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소환 조사는 내년 초 그쯤에 아마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